부동산 일부 저희가 또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 일부를 이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이 시간은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데 네, 처음입니다. 뭐 앞으로의 각오라든가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정부에서는 규제가 지금 심하죠. 다주택자에 대해서 규제가 좀 심한 상황인데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이런 말도 있죠.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규제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부양 정책을 펴는 게 또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다주택자를 좀 규제를 좀 심하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또 서민 주거 안정에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부 측에서는 어느 정도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금액적인 오름세, 부동산의 오름세를 좀 잡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지역, 그러니까 많이 떠오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오름세가 있습니다. 뉴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많이 빠지고 이런 지역이 있는데 그러한 정확한 정보를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연구를 해서 방송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우리 이성우 대표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갑자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도 훌륭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부동산 정보라든가 말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부동산 고수는 자신의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시간에서만큼은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요.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 궁금하셨던 내용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요 번호로 전화들 주고 계시거든요. 서울 지역번호 02-3772-0232번입니다. 3772의 끝번호 0232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로도 함께합니다. 문자는 샵 3772번 통해서 저희와 소통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성우 대표님과 함께 이 강의를 들어봐야 할 텐데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13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짧은 시간 안에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은 이제 투명하게 재산을 공개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DB를 구축을 해서 이 다주택자가 몇 건의 물건을 가지고 재산이 어느 정도 등록이 돼 있는지를 이제는 투명하게 보여달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입자들한테는 그야말로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어느 정도 부양 정책을 펴고 또 이런 유동자금 자체가 지금 현재 부동산 쪽으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던 부분이 지금은 너무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 투자자 세력들이 다른 쪽으로 또 투자금을 또 다른 쪽으로 또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주식이랄지 요즘에 또 많이 유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비트코인 쪽으로 지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는 또 국내에 이렇게 부동산 정책을 규제 정책으로 펼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투자를 했던 그런 열풍들이 세계적으로 이제 동남아 쪽, 어제 뉴스에도 보셨지만 베트남 쪽으로 투자 열풍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의 어떤 자금적인 부분이 세계적으로도 빠져나가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좀 보완을 해서 했으면 한다는 부분이 제 또 개인적인 또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주택자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면밀하게 또 검토를 하고 정책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유동자금을 그리고 우리나라 쪽으로 경제 부양에 또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규제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일용직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일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규제를 하게 되면 그러한 또 악순환이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말씀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주택자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취등록세 좋은 상황이죠. 18년도 내년까지였던 부분을 이제는 3년 연장을 했다라는 부분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취등록세를 이제 감면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최초 분양 물건, 그러니까 보존 등기에서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감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게 되면 60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85%까지 감면이 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였었는데 2021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그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2억 원의 분양가다라고 했을 때 1.1%의 이제 그 주택에 한해서 1.1%의 취등록세가 되는데요. 1.1%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약 한 22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85% 감면을 하게 되면 33만 원 정도 취등록세를 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임대사업자를 이제 먼저 등록을 할 경우에는 감면이 되는 거고, 소유권 이전이 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하고 6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환급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33만 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먼저 내느냐 아니면 주고 받느냐 이런 부분인데, 먼저 내게 되면 그만큼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또는 업무용 오피스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그러면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감면이 없습니다. 4.6%죠. 4.6% 취등록세를 전부 내야 되는 거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4.6%에서 85%를 감면을 하게 되면 약 9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감면을 받기 전에 92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85%를 감면을 받게 되면 약 한 138만 원 정도만 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3년 동안 또 연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를 시킨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최초 분양 물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4년 단기 임대 사업 등록이 있고 8년 장기죠. 준공공 임대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4년 단기 임대로 하는 것보다 8년으로 장기로 했을 경우에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게 정부의 이제 이번에 발표된 정책 중에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세금 종류를 보게 되면 국세가 있고요. 지방세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지자체에 내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많은 세금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중에 처음에 취득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에 해당이 되겠죠. 취등록세가 있겠고, 그다음에 보유를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 재산세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세금은 지방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국세라고 볼 수 있겠죠.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재산세나 이런 부분, 취등록세는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는 그 4년 단기는 2호 이상이 되고 8년 단기도 2호 이상해야지만이 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으로 장기로 갈 경우에는 그야말로 1호 이상만 되어도 이제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40제곱미터 이하의 물건 같은 경우에는 8년 장기로 갈 경우에는 아예 재산세를 안 냅니다.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좋겠죠. 그 대신 4년 단기일 경우에는 2호 이상이어야지만이 85%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2호 이상의 85% 감면을 4년 동안 그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받을 것이냐, 아니면 8년 동안 장기로 가서 아예 감면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8년으로 장기로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는 정책이 이번에 펼쳐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 단기는 50%까지 감면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8년 장기일 경우에는 4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는 75%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세금적인 혜택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이더라도 이제는 재산이 다 공개가 되는 그런 그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그 재산세를 다 내야 되는데 그만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때 이러한 혜택적인 부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그 주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건강보험료거든요. 이런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임대사업자 등록하기를 좀 꺼려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그 정부 쪽에서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꺼려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4년 단기일 경우에는 40%까지 그 건강보험료를 감면을 해주고 8년 장기로 진행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80%까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에서 건강보험료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정부의 어떤 그 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에 이런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고 건강보험료나 그 국민연금의 오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장기 임대로 갈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월세나 그다음에 보증금을 5% 이상 올릴 수 없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부분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어떤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오를 대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는 어떤 DB를 구축을 해서 임대사업자를 이제는 전부 다 DB 구축을 해서 이제는 그 전부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이제 정부에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월세나 전세 가격이 오름세가 이제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는 그 세입자들도 이제는 비등록자에게 그 전세 월세를 가입을 하겠다, 세입 그 임차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다는 부분이요. 나는 이제 그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사람한테 집을 임차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세입자들이 더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자동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앞으로는 그 오름세 자체도 5% 이내,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 4%라고 하는데 5% 정도 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증금도 5% 이내고 월세도 5% 이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도 5% 이내고 월세도 5%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평준화가 된다라고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 준비해 주신 강의 전달해 드렸습니다. 뒤에 준비한 내용이 워낙에 좋아서 이 이슈 강의는 짧게 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증 생기신다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표님 준비해 주신 부동산 매물 정보 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들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저 물건에 대해서 선점을 해보고 싶다라던가 자세하게 무료로 전화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울지역번호 02-3772-0232번 하단 나가고 있는 아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두 가지 물건 가운데 첫 번째 물건부터 만나봐야 될 텐데 이 물건은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벌써 66만 명이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아실까요? 화면 통해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 1위의 그곳이죠. 송파구에서 준비를 해주셨고요. 그 중에서도 잠실동의 원룸 오피스텔입니다. 일단 교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9호선 신잠실역이 개통이 된다면 도보로 1분 거리에서 초역세권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18년 8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요. 대지 면적이 5.77, 분양 면적이 27.75제곱미터. 10층 건물 가운데 3층에서 원룸 오피스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와, 9호선 신잠실역이 개통이 되면은 이번 오피스텔에서 걸어서 지하철역까지 그것도 9호선을 네. 1분 거리에서 가능하다라는 네. 이야기인데 자세하게 이 내용 포함해서 입지 분석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 제가 첫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디션이 매우 좋은 그런 물건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역세권 매물인데요. 초역세권도 뭐 서울 지역에 초역세권 매물도 있긴 하지만 강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가장 인구들이 우리 앵커님이 말씀했듯이 가장 인구가 많은 송파구고 개발 호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뭐 국제1호 복합지구부터 해서 종합운동장 개발사업, 제2롯데월드, 뭐 유일의 신도시부터 해서 너무나 다양한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향후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직장인 유입이 많이 되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입지적인 부분은 역에서 나오자마자 뭐 30초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15초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냥 그 역에서 출입구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초역세권 입지는요. 그야말로 프리미엄적 가치가 너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제한적인 입지 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격적인 부분도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건축주들이 그 땅을 찾기가 너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역세권 매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9호선입니다. 9호선은 김포공항부터 뭐 여의도, 마고 거기다가 고속버스 터미널, 그다음에 국제1호 복합지구를 또 거쳐서 이렇게 오는 가장 좋은 황금 노선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많은 직장인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데 앞으로 국제1호 복합지구에 약 15만 명 정도의 이런 직장인들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는 비싼 주거 비용보다는 저렴한 주거 비용 쪽으로 옮기고 교통이 좋은 쪽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바로 이 신잠실역 가칭입니다. 종합운동장역 바로 다음역이거든요. 잠실동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이 물건에 이제 주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다가 삼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반대에는 삼전동이고 그리고 이 매물이 속해 있는 동은 바로 잠실동에 속해 있습니다. 송파구 하면 잠실이거든요. 그 잠실은 이름값이 또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이 이름 때문에 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잠실동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나 잠실에 산다 이런 부분으로 많이 입주를 하는 그러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파구에서 계란 노른자 같은 네, 그 맞습니다. 중심 지역 잠실동에 위치하고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서울을 횡으로 지나는 9호선입니다. 금메달감이다라는 이야기 네. 때문에 골드노선이라고 하죠. 그 9호선을 강남 3구 가운데 송파구 그 중에서도 중심 지역인 잠실동에서도 뭐 1분 15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한 입지적인 포인트는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발 호재가 워낙에 많은데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제 그 서울시가 마이스 도시가 지금 4년께 선정이 됐어요. 4년 동안 마이스 도시로 선정이 됐는데 서울시 중에서도 이제 강남이 이제 국제1호 복합지구를 필두로 해서 이제 마이스 중심 도시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의 수도가 세계적인 도시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1호 복합지구가 바로 두 정거장입니다. 네, 봉은사역이 이제 국제1호 복합지구의 출퇴근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봉은사역 다음 역이 종합운동장역. 그 다음 역이 바로 이 해당 물건이 있는 그 역입니다. 두 정거장인데 따지고 보면 종합운동장역도 국제1호 복합지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정거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통적인 그 개발 호재가 있는 물건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국제1호 복합지구는 이제 한국의 강남을 국제 교류의 장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모여서 자기 나라의 상품을 컨벤션장에서 소개를 하고 무역상 거래까지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너무나 다양한 그런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가 같이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사업이 펼쳐지는데 가장 큰 개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코엑스와 그다음에 한전부지의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잠실운동장까지 50만 평 부지에 다양한 그런 컨벤션장과 그다음에 공연장, 호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나라들이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각 나라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국제 교류의
장을 이제 강남 한복판에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상층부는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업인들이 모여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 사업, 영동대로 지하를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잠실 운동장 30배 크기로 해서 다양한 그 교통 허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KTX도 그 지하로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신사 유래선부터 GTX A 노선이죠. 바로 그 일산 킨텍스에서 그다음에 삼성 동을 지나서 동탄까지 갈 수 있는 GTX A 노선, GTX C 노선, 그다음에 신사 유래선, 남부 광역철도, 그다음에 버스 90개 노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은 거의 다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하고 그다음에 비행기만 안 다닌다고 보고, 이렇게 그 교통의 허브가 강남 한복판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들어서기 때문에 교통과 그다음에 국제교류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네.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밖에도 제2롯데월드나 유래신도시나 그다음에 현대 그 가락시장, 예. 네, 그 현대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 말씀하시는데 제가 잘라야 된다. 네,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자랑해드릴 내용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네, 그렇죠. 가격으로 좀 바로 넘어가고 두 번째 물건 이어가 볼게요. 가격 정보 주시죠? 네,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지금 강남의 원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억대 중반까지 이제 치솟고 있는데요. 이 물건은 여기서 나오자마자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1억 9,900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6평이 넘는, 실면적으로 넘는 그런 구조이고, 그러는데도 금액적인 부분이 메리트 있는 가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전세로 치면은, 전세를 보면은 한 1억 7천 정도 되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했을 때는 강남의 초역세권 물건에 2,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월세를 두고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대출과 그다음에 월세 보증금을 제하시면 8,9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9호선 신잠실역 개통 시에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게 된 오피스텔 송파구 잠실에서 만나보셨고요. 두 번째 물건 화면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물건은 광진구 자양동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2호선 구의역에서 도보로 약 4분 거리 역세권 입주입니다. 2017년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에 준공이 되는 네. 것 같은데요. 자세한 입지와 함께 호재 묶어서 포인트만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물건은요, 2호선 구의역입니다. 구의역 같은 경우에는 삼성역에서 6정거장이면 도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강남에 후광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의 물건이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하면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후광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역에서 나오자마자 한 3분 거리, 3분 거리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조건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아래로 2호선 아니겠습니까? 네. 다양한 주요 그 중심가를 지난다라는 말씀이셨고요. 개발 호재 관련해서 포인트만 몇 가지? 네, 개발 호재는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곳에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죠. 내년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KT 부지와 그다음에 우편 편집국, 그다음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네, 군부대가 이번에 또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여기에 5만 5천 제곱미터 되는 그 큰 부지에 이제 업무시설, 30층 가량의 업무시설도 들어가게 되고 주거시설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그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까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구의역 주변으로 해서 많은 유동인구, 직장인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지역들의 가격 상승률이 지금 가격적인 부분이 그 평당 지금 7천만 원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못지않은 그러한 그 집가 상승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물건 아무래도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골조가 다 지어지고 인테리어 네. 공사가 진행 중이 아닐까 싶은데 건물상의 포인트 어떻습니까? 네, 건물은요, 이제 준공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 다음 주 정도면 준공이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이 이제 확보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 준공 전에 있는 물건보다 준공이 이제 임박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파리 부동산 대책에 보게 되면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근린생활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 그리고 여기서 가깝기 때문에 업무 용도로 많은 그 임차인들이 선택을 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업무 시설 용도로 그 임차를 하시면, 임차를 해서 투자를 이제 하시게 되면 어떤 수익
수익형으로 가져가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형으로 상당히 접근이 가능하다, 강남 접근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할지 매매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면적 자체가 매우 큽니다. 약 그 실면적으로 16평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되면은 매우 큰 면적이에요. 네, 그리고 구조 같은 경우에도 상층부는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똑같은 구조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투룸으로 근린생활시설로 되기 때문에 업무 시설로 활용을 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바닥에는 또 난방이 되기 때문에 뭐 따로 난방 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 보일러가 돌아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의 뭐 주거 시설 용도인데 업무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투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양하게 풀옵션으로 또 해드립니다. 그래서 에어컨도 2대가 설치가 되고요. 거실 쪽에 이제 돼 있고 이제 방에도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인덕션까지 거의 뭐 주거 시설까지 다 해드리고는 그런 건물인데 업무 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2억 4,800입니다. 16평인데 2억 4,800이면 매우 저렴한데 전세가로 치면 거의 한 2억 2천이기 때문에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고요. 월세로 진행할 경우에는 2천에 한 1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로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 6%에서 7% 정도 나오는 그런 물건인데요. 앞으로 향후에 가치적인 상승률이 매우 기대가 되는 구의역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러한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이성우 대표님께서 첫 출연이신지라 컨디션이 좋은 물건 2가지의 정보 주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열려있는 상담 전화 02-3772-0232번으로 대표님과 무료로 상담 전화 좀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